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주 문경 상주 이민자 국회의원입니다. 근로 3건, 노동 3건. 이 3건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돼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1948년 헌법에 제정됐을 때 들어온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이 어떤 그 대등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게 노동 3건이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노조법이 들어와서 이 노조법은 우리 과거에 제조업 당시 제조업이 많은 산업을 이루고 있을 때 만들어진 노조법이다 보니까 여기다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소득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려고 해도 이 법 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박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이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를 쭉 해왔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는데 왜 이 법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 우리 그 김규 진수님과 민주노총의 정규 진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회에서 그 상정을 했었나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절대 다수당이고 충분히 이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고 그 다수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그것도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박해철 의원이 얘기다시피 딱 범야권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그 안을 갖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 절대 다수의 그 민주당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이 무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입법의 형성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타법과 또 그다음에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다른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근로소송권이 헌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연성 판단 기준을 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수단의 적절성 아니면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이런 걸 다 봐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입법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법 형성의 자유는 있지만은 헌법의 그 원리, 기본 원리, 연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강의법을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법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안 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규범적으로 해석해내야 되는 게 또 헌법재판소의 또 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정기호 진수린이나 김규 진수린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어떤 또 기업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에 의해서 물론 또 2항을 얘기하시겠지만 1항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의 창달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진척해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 한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지금 현재 여야가 또 상의해서 다른 길도 찾을 수 있고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요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을 범위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이런 것도 이건 지금 뭐 어차피 노조법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사문화하지 말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물었습니다. 우리 그 한노총, 민노총 진술인들께 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까? 그다음에 이 방법이 가행입법으로 가서 이연이 되면은 우리 그나마 하나만 하고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실질적 김현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헌법 소원 중이죠? 헌법 소원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입법을 왜 안 했는지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조율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잉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코로나 시절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자들이 양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전보다 이중구조 문제가 더 두드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이러한 입법이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21대 말기에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변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변했고 그때 플랫폼 노동자들이 양산이 돼서 그래서 이중구조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사각의 문제가 더 생겼다. 그래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쟁의행위의 문제를 다시 자연스럽게 개선할 필요가 더 두드러졌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기호 진수린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민주당 위원님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법을 추진하셔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 추진을 해서 이렇게 거부권 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노동계를 힘들게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못합니다. 민주노총은 김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사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기했었던 거고, 그거를 간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물론 힘이 부족해서,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가름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 지배력은 대법원 판결,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형사판결 구속요건이 중요한 재형벽전지가 엄격하게 지켜야 될 영역에서의 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부진정 연대 책임 관련해서도 사법행정처에서 대법원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거는 입법 재량의 문제이지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이것은 충분히 현행 법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끊임없이 계속 밝히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